몇십 대 1, 아니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포트폴리오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면접에 임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로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면접에서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면접관들에게 딱 걸리는 대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직장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무작정 지원하는 회사가 좋다고만 하는 대답들이죠. 두 번째는 제가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필하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하는 거죠. 근데 면접관들도 다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거짓을 알아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디자인 직무라서 그런지 면접에서 자기 소신을 과도하게 어필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집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면접의 시작은 자기소개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포트폴리오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지원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지 기타 질문들을 하고 나서 그렇게 면접이 마무리됩니다. 디자인 직군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포트폴리오 검증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사소한 것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유일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면접까지 오게 되었고 모든 후보가 그 검증까지 통과를 했다면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지원 동기, 기여도, 태도 중 최소 1가지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탈락하게 됩니다. 실무진 면접에서는 대부분 면접관들이 분위기를 편하게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진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지원자도 긴장감이 풀리고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실수하는 답변 중에 첫 번째가 지원 동기나 퇴사 사유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경력직의 경우 지원 동기와 퇴사 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이직 사유를 묻는다는 뜻인데 직장의 문화가 안 좋다, 야근이 너무 많다, 연봉이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라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조금 더 발전적인 뉘앙스로 답변을 하면 좋을 텐데요. 전 직장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경험을 했었지만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라던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배웠고 저의 어떠어떠한 강점을 발견하였으며 그 강점을 더 살리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되었다 등 사람이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상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다녔던 직장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합격을 준다고 해도 합격을 준 회사도 퇴사 후 나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이 지원 동기를 말할 때는 지원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 직종이라도 회사마다 직무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용 공고에서는 이런 차이를 전부 파악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원 회사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서 회사의 강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아쉬운 점을 언급하며 그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지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쉬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생각하는 회사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그 강점이 좋아 배우고 싶다거나 합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도와 관련되어서 거짓 기입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받다 보면 다른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A와 B라는 지원자가 경력이 겹쳐서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로 외주를 주었던 프로젝트를 A 지원자가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에이전시에서 근무했던 B 지원자가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애매하죠. A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B는 크리에이티브보다는 구현만 했을 수도 있고 B가 아이디에이션과 시안 등 모든 것을 리드하고 A가 시안만 고르고 수동적으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죠. 또는 A, B 지원자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A는 팀장, B가 팀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 B 지원자 모두 면접을 봤었습니다. 둘이 지원한 것을 공유하지 않은 이상 둘이 면접을 본 것은 서로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라는 것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풀려서 설명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의외의 경로를 통해 기여도에 대한 신뢰성이 깨질 수도 있고 또 면접에서 프로젝트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으로 기입하거나 또는 잘 보이기 위해서 부풀리거나 꾸며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오랜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관은 지원자의 태도에 주목을 합니다. 예전에 면접을 볼 때 꽤나 정제되지 못한 느낌의 지원자가 있었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자인 직군이 조금 크리에이티브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거기에 면접관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전시든 대기업 디자인 직군 면접이든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한 옷차림과 조금 정제된 말투가 기본입니다. 생각보다 거친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폭력적이거나 깡패같이 거칠다는 뜻이 아니라 줄임말을 자기도 모르게 쓰기도 하고 유행어나 예술인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남달리 크리에이티브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나 디자인 작업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다른 사람과 이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이너들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 마케터, 개발자 등등 여러 직군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 퀄리티를 올리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분명히 그 퀄리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인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실무 면접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최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신입 지원자들에게는 장래에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와서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스타 디자이너 같은 것을 꿈꾼다고 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물론 선배 디자이너로서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긴 한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면접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을 뽑아도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면접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면접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답변들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유일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디자이너가 어떤 회사를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